자, 그럼 이어서 문자 먼저, 전화 먼저 가볼게요. 전화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아, 네, 시청자님 통화 지금 네, 잘 들리시죠?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해인요. 해인 종목 비중이랑 평단가 어떻게 되세요? 네, 4,850원에 8%거든요. 딱 우리 시청자님 목소리 들어보니까 지금 기분 좀 좋으신 상태 아니에요? 수익 보셔서? 네, 아, 좋습니다. 어디까지 또 수익을 보고 싶으셔서 전화 주셨어요? 지금 재건주라 해서 많이 네. 올라가고 있는데요. 네네. 언제 매도를 해야 될지. 내가 언제쯤 이익 당장, 실현을 네. 할지 궁금하신 네, 거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기분 좋은 목소리를 딱 들었는데 어디까지 보냐 이런 얘기가 좀 나왔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확대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전쟁 종결해야 된다 이러면서 재건 관련주 오늘도 거의 뭐 3% 해인 잘 가네요. 자, 이런 상황인데 전문가님. 네. 이런 이슈가 나오면 이제 계속 주가는 오른단 말이죠. 재건 그쵸? 관련주. 네. 사실 근데 그거는 이슈에 우리가 굉장히 민감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음. 언제 탈출하거나 언제 이익 실현하거나 이런 거 굉장히 예민하게 봐야 되는 상황이라 그쵸.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디까지 좀 봐야 될까 우리? 저는 이제 우리 시청자님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네. 수익 정말 축하드린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박수 싶습니다. 한번 주세요. 네, 너무 축하드리고 이 시장 속에서 이제 해인이라는 그런 이제 종목을 또 골랐다는 것 자체가 우리 시청자님이 어느 정도 이제 선구안을 가지고 계시다. 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걱정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뭐 이슈성으로 움직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해인이라는 종목 자체는 이 문제가 없는 종목이라고도 보고 있고 지금 시점에서 먼저 제가 재무제표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사실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건설 관련해서도 사실 굉장히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 해인이라는 종목이 하지만 이 영업이익을 어느 정도 받쳐주면서 2023년 마지막 연간 실적에서 봤을 때는 전년 동기 대비 지금 거의 3.5배 정도 상승을 한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도 해인이 어느 정도 잘 버텨줬고 지금 시장에서도 이렇게 재무제표가 잘 편성이 됐으면 지금 이슈로 또 따져서 보면은 굉장히 좋은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제 트럼프가 다시 한번 이 푸틴에게 전화를 걸었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너네 전쟁하는 거 조금 이제 멈춰라. 너무 세게 하지 마라. 이제는 멈춰. 조금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전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드론 공격으로 굉장히 크게 다시 한번 전쟁이 번지진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어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지금 트럼프가 나는 전쟁을 24시간 안에 끝낼 수 있다. 이 말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이 전쟁을 종식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트럼프의 위상을 한 번 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집권 당시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대해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쓸 거라는 거죠. 거기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 중 하나가 해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차트를 보자면은 사실 이 차트 그림으로 보자면 역헤드앤 숄더 패킹으로 딱 가서 이제 저점에서 4,580원을 찍고 나서 다시 한번 우상향 패턴을 그리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단기적인 시세로 봤을 때는 사실 내년 1월까지 봤을 때는 저는 6,250원 구간에서 매도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실제로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게 만약에 종전이 됐다고 쳐도 이 그 다음에는 어느 정도 우리가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쪽으로 우리가 지원을 나간다. 다시 한번 재건을 한다. 그런 이슈로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이슈로 움직일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전체적인 재건 관련 섹터로 다 같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저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6,250원까지 봤으면 좋겠는 바람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지금 수익 구간이신 거 축하드리면서 제가 목표가 1차 목표가 6,25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우리 6,520원 기억하시면서 그때 이익 실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어요. 저희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릴 테니까 전화 070 받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첫 전화부터요. 사실은 이런 시장에서 이익 나고 있는 사연 받으면 저도 기분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물론 이익 나신 분들 좋겠지만 저는 손실이에요. 너무 커서 걱정해야 하시는 분들도 저희 다 환영합니다. 026958-9082번 전화 주시고 문자, 데일사이트 경제TV 댓글 유튜브에다가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저희 존중님께서 유튜브에 환율 얘기를 해서 좀 저희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환율이 1,400원으로 올라왔는데요. 이게 지지선처럼 될까봐 그게 좀 걱정돼요 라고 좀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다시 한번 재돌파를 1,400원 달러 좀 이래서 돌파를 했기 때문에 그쵸. 이게 지지선이 되면은 좀 우리 시장에 타격이 크잖아요. 굉장히 크죠.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점검해 가고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아서 그쵸. 이 이야기를 좀 전해주세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그겁니다. 뭐 중국의 위안화에 대한 안정도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뭐 최근에 이제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이어서 수많은 이제 외국 분들이 중국에 투자를 하셨던 분들조차도 좀 실망감이 크다. 그랬지만 다시 한번 중국에 대해서는 주가가 상승으로 끝났었거든요. 어제 종가 기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국에 대한 위안화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이 달러 부분에서도 지금 1,400원대까지 갔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에 대해서 관세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영향력이 좀 끼쳤다라고도 보는데 만약 여기가 1,400원이 스탠다드가 돼준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 관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트럼프가 이걸 협상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이 실제로 관세 부과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이 부과를 하게 된다면 환율에도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칠 거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스탠다드가 되지 않고 기준이 되지 않고 나중에는 이제 협상으로 인해서 조금 더 이제 환율을 좀 낮추는 형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이제 뭐 트럼프 원래 공화당 쪽에서 집권을 하면은 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좀 더딘 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인플레이션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 트럼프가 당선을 했었을 때 당선이 된 이후에서도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을 좀 잡지 못했던 바이든을 이제 밀쳐내고 트럼프를 가져온 건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인플레이션의 감축을 인플레이션을 그대로 지속적으로 한다? 그것도 문제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뭐 민심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영향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스탠다드가 1,400원이 된다라는 거는 이 지금 시점에서는 단기적으로 우려감에서 어느 정도 이제 환율이 상승했을 좀 이유는 있겠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된다라고는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1,400원이 일단 뭐 지속적으로 가지는 않을 거고 환율적인 측면으로서 지지선이 될까 걱정하는 부분들에 대한 염려는 좀 그래도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8459번님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지금 5만 원에 20% 비중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손실을 좀 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오늘 14%대로 좀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탈출도 가능한 건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에 대한 뭐 유증 얘기는 사실은 있었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뭐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수혜를 받는 건지 이걸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지 이런 하나하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수급은 외국인이 좀 계속 들어오네요. 그렇죠. 어느 정도 이제 뭐 외국인들이 들어와 주고 있는 것도 사실상 오늘 장에서는 좀 미미하긴 합니다만 어제 부분에서는 뭐 저가 매수 차원에서 외국인이 어느 정도 좀 들어와 줬던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이수 페타시스 케미컬을 보기 전에 그 이슈가 있잖아요. 그 이수 페타시스입니다. 그럼요. 그래서 사실 이게 2차 전지 전고체 관련해서 인수 작업을 진행을 한다면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라는 그런 의문점은 생깁니다만 이게 계속 그런 식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이 제2호 인수권에 대한 우려가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봤을 때 기업 입장에서는 공시가 나왔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정확한 정보는 아니다. 대신에 우리가 알아가야 될 거는 우리가 이 기업의 확장이나 더욱더 뭐 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무언가를 이제 열심히 투자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인수를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공시를 안 했다가 갑자기 공시를 딱 때려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주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배신감이 클 수밖에 없죠. 주주들을 생각하지 않는 건데 좀 화가 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우선 그래서 이수 페타시스를 먼저 보자면은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주주 배성 유상증자를 했는데 제2호 회사를 인수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제2호 회사라고 한다면 전고체 회사입니다. 지금 이제 천억 가량을 이수 쪽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3천억 정도는 이수 페타시스에서 이제 이수 페타시스를 통해서 주주 배성 유상증자를 하겠다는 건데 어쨌든 이 이수그룹 안에서는 전고체를 키워나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수 페타시스 먼저 볼게요. 이 지금 사실 유상증자라고 하면 제가 뭐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부터 계속 유상증자 이슈가 굉장히 많다 뭐 이런 말씀도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거든요. 네. 이런 거를 좀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유보율과 부채비율 부분도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수페타시스는 유볼과 부채 비율 측면에서 보자면 어느 정도 그냥 괜찮습니다. 어느 정도. 그렇다고 막 완벽하게 좋은 건 아니지만 지금 보자면은 2023년에 봤을 때 이수페타시스를 2023년 부근에서 봤을 때는 사실 굉장히 큰 상승 랠리를 펼쳤었거든요. 이때도 사실 뭐가 있었죠? AI 반도체 부분에 대한 투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점차 이수그룹에서는 뭔가를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게 유상증자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안 좋을 수 있습니다만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유상증자에 대해서 안 좋게 유상증자를 하는 게 아니라 기업에서 어느 정도 뭐 덩치를 좀 키워나가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부분에서도 저점에서 고점으로 향할 때 이슈가 AI 반도체에 대한 투자 이런 이슈였고 이건 지금 보고 계시는 종목은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수페타시스 케미컬로 가볼게요. 네. 이수페타시스 케미컬로 가보면은 잠시만요. 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죠? 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고 평단가 5만 원을 비중이 20% 들고 계시다 사연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장에서도 이 이수그룹에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어떤 기업의 확장 그리고 전고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손을 대겠다 그런 이슈로 봤을 때는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안 좋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나마 우리가 좀 들고 가도 되는 종목 중 하나가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재무제표 측면으로도 봤을 때는 사실 신규 상장 된 지 얼마 안 돼서 이수화학에서 나온 거죠. 이수화학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하지만 2024년 컨센서스에서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될 수 있는 이 기준점을 딱 보고 이제는 우리가 지금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안 좋은 악재로 작용을 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6만 원까지 목표가를 설정해 두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또 뭐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는 것 같은데요. 6만 원까지 좀 보고 나오자. 장기로 보면 나쁘지 않은데 단기가 조금은 리스크가 있는 것 같아요. 유중 같은 이슈들 있을 때 여러분들 유보율 꼭 보시고 재무제표 꼭 확인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뭐 우리 너튜브 보면은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도지코인 오늘 막차다 이런 얘기도 있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저번에 옛날에는 참 20년 전에 몇만 원 할 때 이거 사라 하면 사기꾼이었는데 지금 안 산 게 후회됩니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비트코인 지금은 너무 고점 아닌가요? 전문가님 보셨을 땐 어떠세요? 비트코인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어느 정도 뭐 고점이라고는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이 비트코인으로 보자면은 지금 뭐 트럼프 트레이딩 그리고 일론 머스크 관련해서도 사실 국내 주식뿐만이 아니라 이제 미국 주식도 그렇고 비트코인 쪽으로 좀 수급이 쏠리고 있는 모양입니다. 사실 근데 제가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거는 비트코인은 언제든지 갑자기 하락을 맞아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우려를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뭐 도지코인이라든지 비트코인이라든지 사실상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런 게 뭔가 좋은 호재성이라기보다는 정말 큰 이슈로밖에 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이슈가 재료가 소멸이 됐을 때 어느 정도는 좀 수익 실현을 하면서 좀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아직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는 보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 코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정확한 말씀은 드릴 수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워낙 또 나만 안 가지고 있으면 소외받는 이슈고 또 질문이다 보니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전문가님은 주식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국내 주식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상담, 전화, 문자 보내주시면 자세하게 또 전략 봐드릴게요. 그래도 비트코인 지금 뭐 괜찮다, 시세 흐름들 좋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네요. 전대차 그러면 저희가 상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5만 원에 10% 비중으로 담고 있는 종목이 현대차입니다.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요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손실권에 있는 종목이고 사실은 계속 좀 우리가 소외받고 있으니까 이제 올라갈 거다 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게 수출 주기 때문에 타격이 좀 이 관세 폭탄에 맞을 수 있는 그 중에 하나의 산업이 아닌가 싶어서 상황이 좀 좋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어떻게 현대차가 뭔가 모멘텀이 될 만한 것들, 좀 올라갈 수 있는 것들 없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사실 뭐 현대차라고 본다면은 저는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제가 생각하세요? 말씀드렸잖아요. 자, 잘 보세요. 이 현대차가 지금 안 좋은 악재로 나타나고 있다는 건 이 관세 부분이잖아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이제 트럼프가 이제 집권을 하고 실제적으로 활동을 했을 때 우리가 과거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2016년에 똑같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관세부가 굉장히 크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성향상 그런 게 있습니다. 좀 과대로 좀 포장해서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런 게 있어요. 바이든 집권 당시에 바이든을 떨쳐내고 트럼프가 재집권을 한 거는
이 미국 시민들조차도 이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했던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트럼프를 집권을 했는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실제적으로 만약에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우리 화장품주도 똑같잖아요. 화장품주도 똑같은데 지금 이 시점으로 봤을 때 트럼프가 그거를 협상의 수단으로 사용할 것 같지 그거를 이제 실제로 관세를 부과해서 유럽 국가든 뭐 중국이든 중국은 제외하고 이제 한국 국가에도 계속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인플레이션이 더 심화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그런 트럼프의 인플레이션 심화가 더 지속된다면은 이거는 좀 더 안 좋은 방향성으로 가지 않을까 좀 싶은데 지금 이런 시점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도 하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현대차가 지금은 굉장히 하락 구간으로 맞이할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게 내년으로 갈수록 초반 그리고 후반으로 갈수록 현대차에 대해서는 모멘텀이 좀 더 살아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관세 부분에 대해서 자동차 관련주들 안 좋다라고 했는데 관세를 만약에 또 관세 부분에 대해서 보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또 갑자기 호재성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해 보면서 현대차를 보시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관세에 대해서 우려감, 공포감이 조성이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땐 트럼프가 이런 걸 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협상의 기술로 사용하지 실제로 그렇게 부과하진 않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평당가 25만 원에 비중 10%입니다. 비중 조절 아주 잘하셨네요. 예, 그래서 뭐 이것도 단기적으로 주봉으로 봤을 때는 헤드앤숄더 패킹이었어요. 방금 이제 일전에 첫 번째로 상담했던 종목 헤인이라는 종목 자체에서는 뭐 역헤드앤숄더 패킹이었지만 지금은 헤드앤숄더 패킹이다. 예,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는 사실 주봉 시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도 어떻게 했죠? 상승해서 29만 9,500원 고점 찍고 나서 다시 한번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 25만 원 매물대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헤드앤숄더 패킹이다 보니까 떨어질 수는 있는데 겁먹지 마시고 저는 내년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에는 좀 더 지켜보고 갔으면 하는 바람이 크기 때문에 저는 직전 고점에 29만 5천 원, 29만 9천 원 부근을 좀 뚫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 29만 9천 원 부근을 뚫는지 확인을 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관세 폭탄이라는 게 사실은요, 뭐 우리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뷰티, 화장품도 그렇고 그쵸. 식품도 그렇다는 말이죠. 그쵸. 그러니까 이 모든 이 산업군들이 다 그렇게 관세 폭탄을 매기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 입장에서도 뭐 누가 우호적으로 이렇게 또 사업을 하겠어요. 트럼프 그쵸. 대통령은 또 사업가기 때문에 그쵸. 이 부분에 있어서는 관세 폭탄을 매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협상을 할 거다. 그쵸. 이런 측면으로 전문가님이 이때를 또 기회를 노리고 29만 9천 원을 뚫는지를 체크하자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좀 이런 얘기들 저런 얘기들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의 전화 문자 사연 하나씩 받고 있으니까요. 많이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쓰리스타 우리 전문가님에게는 굉장히 다양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번 달에 또 한국은행 금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굉장히 심도 있는 질문들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조금 더 받아가서 얘기 나누고 다음 사연 볼게요. 한국은행 금리 사실은 미국의 FOMC에서도 뭐 여러 가지 금리 얘기가 나왔는데 네. 이 부분들이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금리에 대해서 우리가 그대로 기조 따라갈지 아닐지 이런 것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자신의 소견을 밝혀주세요. 이거는 솔직히 금리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급자 노하우인데 어느 정도 조금 풀긴 하겠습니다. 풀어주세요. 이거는 네. 사실 이제 방송 심의상 말할 수 있는 게 좀 제한적이긴 합니다. 그 부분 좀 양해 부탁드리면서 좀 풀겠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지속적으로 무료 방송에서도 말씀드리면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게 제가 이 금리 부분,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도 계속해서 이 금리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고 사실 뭐 금리 인하 뭐 회복성에 지연이 되고 어느 정도 이제 가계대출을 누르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여기서 조심스럽게 소신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제 친구들 중에서는 그리고 제가 아는 지인들 중에서는 중국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미국이라든지 굉장히 유학파 출신들이 좀 많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은행, 그 지주사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도 딱 물어봤을 때 외국은 굉장히 이런 유학파나 아니면 대학생들에 대한 복지보다는 유학파에 대한 복지가 어느 정도 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한국은행 측면 그리고 대한민국 은행 시장에서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이 대학생들의 지원금, 대학생들에 대한 지원금이나 보조금 같은 거를 다 차단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차단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뭐 건설 회사 입장에서도 좀 보자면은 이런 건설 회사 물론 PF 대출에 대한 좀 안 좋은 우려감이 있었지 않았나 싶지만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건설사에 대한 사업을 영위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대출이 어느 정도 규제가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규제가 너무 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장의 돈을 인위적으로 안 풀고 있다. 라고 본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적인 이슈가 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니까 잠시 후 8시에 제 무료 방송이 있거든요. 거기서는 제가 좀 자세히 이야기 해드릴 수 있어요. 왜? 내 개인 방송이니까요. 거기서는 제가 뭐 하고 싶은 말 다 할 거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면서 이 금리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에 돈을 많이 안 풀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도 제가 화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시장의 자금이 회복이 되고 있지 않은 이유도 그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료 방송 꼭 참여해 주십시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 화나신 거 아니죠? 네, 약간 지금 좀 굉장히 이제 이런 좀 거에. 격양되어 계신데, 자, 알겠습니다. 이제 한국은행의 금리가 어떻게 방향성을 정할 것인가? 소신 발언을 좀 시원하게 하고 싶지만 지금 방송 관계상 그건 좀 어렵다라고 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부분들의 이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어떻게 맞물려서 이 한국 시장의 한국은행의 금리가 결정될지 무료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월 28일 여러분들 전영우 전문가님의 또 장중 온라인 무료 방송 있고 오늘 밤에도 있을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꼭 오늘 밤 8시 전영욱 전문가님의 온라인 무료 방송 들어오시면 됩니다. 딜사이트, S사이트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상담 들어갈게요. 9062번님이 우리 금융지주요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15,078원에 53% 비중 담고 있습니다. 남편이 꾸준히 사모으라고 한 종목이에요. 점점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남편 말을 듣고 꾸준히 적금처럼 모아갈지 아니면 중간에 손익 실현을 할지 고민 중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9062번님께 이 말씀을 먼저 전해드리고 싶어요. 남편분을 참 잘 만나신 것 같다. 이렇게 현명한 남편과 함께하면 또 수익이 더 커지지 않을까 싶은데 전문가님, 네. 이 우리 금융지주 지금 꾸준히 사모으고 있고 수익권에 있는 종목입니다. 어떻게 남편 말 듣고 계속 사모을까요? 저는 이제 지금 수익 구간이시잖아요. 저는 수익 구간이신 부분에서 추가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저는 여기서 이제 끌고 갈 수 있을 만큼 지속적으로 끌고 갔으면 하는 바람이 더 큽니다. 추가 매수보다는. 자, 그래서 제가 이 지주, 그러니까 금융지주, 제가 이 별을 달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있습니다. 아마 앵커님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지주사, 금융지주 계속 말씀드렸어요. 근데 역시나 다를까 이 금융지주가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어느 정도 이 경기가 안 좋을 때 금융지주 부분에서는 좀 좋은 환경적으로 가고 있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슈로 보자면은 사실 52주 신고가예요. 52주 신고가고 지금 이 KB금융하고 3분기 실적 호조에서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타고 있단 말이에요. 게다가 주주환원 정책 발표에서도 굉장히 우호적으로 잘 나와졌고 그렇기 때문에 뭐 과거로 보자면 사실 금융지주 회사에서 악재로 보자면은 뭐 검찰 수색 이런 거밖에 없어요. 사실 은행 섹터 관련해서는 우리가 좀 끌고 갈 수 있는 종목 중 하나라고도 은행 섹터 관련해서도 보고 있고 이 지주사 관련해서도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재무제표를 한 번 더 같이 한번 보시면은 이 지주사 관련해서 어떻죠? 지금 연간 실적으로 봤을 때 4조 4천억, 그 다음에 3조 4천억이었어요. 네. 그럼 차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차트로 넘어가 봤을 때 3조 4천억이었을 때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주가가 어떻죠? 주가가 사실 굉장히 많이 떨어졌지만 그대로 우상향 패턴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게 왜일까요? 이게 지주 금융사의 효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업 분석으로 다시 넘어가서 2022년 4분기 연간 실적으로 추정치를 봤을 때는 다시 한번 4조를 회복하고 있죠. 이게 바로 지주사가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주사를 한번 봐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BPS 또한 지금 45,000원인데 이 PBR은 0.3배입니다. 그래서 주주환원 정책 발표 이후에 또 좋은 실적을 내고 있고 지금으로 봐서는 제가 볼 때는 좀 더 가져가도 되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준봉이 나오고 나서 어느 정도 이 기준봉에서 계속해서 주가가 놀고 있습니다. 부딪혀주면서 여기가 이제 거의 마지노선이라고 보고 있긴 하지만 이 지금 17,000원 구간을 좀 한 번 더 뚫어준다면 16,500원에서 17,000 구간을 한 번 더 떨어준다면 저는 BPS 대비 이제 2배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BPS가 지금은 45,000원이거든요. 45,000원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0.5배를 곱해가지고 다시 한번 곱하기 2를 해주면은
4만 원 구간이긴 하지만 솔직히 지금 1만 원 구간대에서 4만 원 구간대까지 간다는 거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거고 사실 거기까지 간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짓말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만 원에서 3만 원 사이에서 매도 전략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만 원. 아직까지 그 우리금융 지주에는 상승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상향 패턴. 하지만 여기서 우상향으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눌릴 수도 있죠. 눌렸다 가는 게 또 주식이다 보니까 저는 이 3만 원에서 2만 원 사이, 2만 2천 원 아니면 뭐 상관없습니다. 3만 원에서 2만 원 사이에 매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2만 원에서 3만 원 사이에 우리 9062번님이 이익 실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가 제일 좋은 것 같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가정의 평화를 지켜준 거 금융주인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하면서 반찬이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익과 함께 또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낼 수 있게 주슐랭 여러 가지 사연들 받고 있습니다. 종목 고민들, 시장 이익 종목들, 질문들 많이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06958-9082번 되겠습니다. 자, 그럼 1178번님의 산일전기 볼 거예요. 62,000원에 30% 비중을 담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을 지금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너무 좋게 올라가고 있고 계속 5일선 타고 상승세를 보여줘서 이것도 좀 너무 잘 가는데? 이런 생각 사실 전 들거든요. 변압기, 네. 리액터 제조하는 기업이고 80%의 매출이 다 해외래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해외에서 굉장히 좀 수출한 수주가 많으니까 잘 네. 가지 않을까 알짜배기인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세요? 해외 수출 쪽에서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이 산일전기 오너분이 이 해외에서 인맥이 굉장히 많으신가 보죠. 아무튼 이런 게 좋은 계속해서 거죠. 이게 공급이 연달아서 이슈가 나와주고 있거든요. 사실 산일전기가. 그러니까 산일전기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초고압 변압기 쪽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 지금 뭐 미국에서도 그렇고 이 세계적으로 좀 초고압 변압기에서도 어느 정도 이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유럽 지역에서 수주도 잘 해주고 있고 이런 수주도 잘 해주고 있는데 이 전력기자재 변압기 쪽에서 호황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 그래서 이제 주가 상승 쪽은 전력 쪽에서 이제 많이 나와주고 있고 그 힘이 크게 꺾여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전력 섹터에서도 어제도 어느 정도 좀 올라와줬었죠. 그래서 이 산일전기가 산업용 변압기를 만들고 있는 회사고 지금은 1,300억대가 순자산 가치입니다. 순자산 가치가 1,300억대라는 거죠. 근데 시가총액은 무려 1조 8천억입니다. 굉장히 많죠. 그래서 물론 이제 매출액이나 뭐 영업이익이 잘 나와주고 있고 하지만 시총이 너무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근데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이유도 보자면 신규 상장 종목이기도 하고 시총이 너무 많이 올라가 있지 않나. 그만큼 또 매물대도 많이 형성돼 있었지 않았나. 뭐 그렇게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급 계약에 대한 이슈가 연달아서 있었어요. 그런 부분이 이제 주가를 좀 끌어올리고 있는 부분이고 이슈로 보자면은 11월 5일 날쯤이었죠. 11월 5일 날쯤에 이제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공급 계약 이슈에서도 미국의 태양광 프로젝트 배터리 부분에서도 그런 이제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라고 하죠. 이런 이제 변압기 공급 계약이 이슈인데 그 다음에 바로 11월 8일 날에도 있었어요. 11월 8일 날에도 있었던 게 뭐였냐면은 이제 육상풍력 발전 전용 발전기였거든요. 변압기였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공급 계약을 또 체결을 했어요.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도 두각을 좀 드러내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뭐 산일전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평단가가 62,000원이고 30%지만 저는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좀 더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산업도 전망도 좋고 하지만 지금 산일전기에 대해서는 시가총액이 너무 크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평단가보다 약간 높은 65,000원 부근에서 수익 실현하시고 나와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000원 좀 수익 실현하시고 나오면 또 다른 좋은 종목들이 있으니까요. 일단은 여기까지 일단 이익 실현하시는 걸로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종목 상담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내일도 12시부터 열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시고 문자 남겨주세요.